이제 이 어머니는 이제 자녀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빨리 철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걸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왜 그게 문제죠? 아이가 철이 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제가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키워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빠가 키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는 누가 키우는데요?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가 그 아주 어렸을 때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떠났고요.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돼서 시설에 아이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 때때로 이제 아이를 찾아가서 만나고 또 아이하고 이제 또 엄마로서 아이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아이가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길래,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믿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 제가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있던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안락사를 시키죠. 안락사를 시킬 대상이 된 강아지에게 뭐 특별하게 신경을 썼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아주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했던 아이인데, 일단 이제 제가 집에 데려와서 집에서 이제 케어를 하는데, 사료를 줬더니 10초도 안 돼서 흡입을 해서 먹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을 제가 사료를 줄 때마다 씹지 않고 흡입해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질 사람,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아이가 사료를 천천히, 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유롭게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간혹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이제 그 간식을 사다 주잖아요. 간식을 사다 줬더니, 간식이 이제 너무 맛있잖아요. 딱 먹더니 이 간식이, 그러고 나니 제 밥그릇을 엎어버려요. 저 이게 황당해가지고 요 버릇없는 것 봐라, 이제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강아지를 대했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밥의 양을 줄이죠. 혹은 이 밥그릇을 비울 때까지 이 밥그릇을 채워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료를 다 먹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밥상을 엎은다고 해서 밥을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간식과 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는 유기된 적이 있는 아이입니다. 엄마가 키우지 못하고 맡겨진 아이이고, 시설 속에서 여러 아이들이 살다 보면 그 시설의 엄마 아빠들, 기르는 사람이 엄마 아빠이니까 시설의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들이 강하지만, 그 사랑을 좀 나누어 받아야 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의 눈에 띄는 시설의 엄마 아빠, 대리모 대리부죠. 이 엄마 아빠에게 눈에 띄고 인정받는 아이가 되고자 하는 열망들이 강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이 엄마가 또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내가 또 유기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모습, 그게 뭐겠습니까? 착한 아이, 철든 아이 모습대로 보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도 어른스러운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이가 요구를 하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어떤 요구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감당할 수 있는, 엄마가 감당할 수 있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 감당하지 못할 요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의 핸드폰이 낡아서 새로운 핸드폰이 필요하면 바꿔주세요.
근데 아이의 핸드폰이 아직 바꿀 때가 아닌데 내가 엄마 노릇을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혹은 또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짠한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미안함 때문에 아이의 핸드폰을 바꿔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그 엄마에게 대한 태도 자체가, 그것이 아주 철이 들어서 그 철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고 하면 그것을 어른이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에게 이끌려 다니거나, 아니면 또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또 유기되고 버려질 것에 상처를 주는 이런 실망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상당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의 마음 씀씀이와 또 아이들의 행동하는 것 속에서 그 아이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른들이 나를 유기하고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죠. 자신의 꿈과 이상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행복을 갈구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의 그 진짜 아이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포장되고 왜곡되어 있는 어떤 그 어른들이 원하는 모양의 아이가 아니라, 진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